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3분기의 마지막 달입니다. 9월 1일이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8월달에 이제 불확실성 부분들을 큰 걸 좀 2개를 넘어왔죠. 마지막 뭘까요? 7분 동선이라 할까요? 마지막 정상까지 가기 위해 스파트를 올릴 큼직한 불확실성 2가지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그걸만 잘 진행이 되면 우리가 어떤 긍정적인 부분들 그거에 따라서 물론 이제 방향성의 결정이 좀 되겠지만 일단 드디어 이제 불확실성 해소 부분들이 좀 시작되는 구간에 진입이 좀 됐습니다. 코멘트로 9월 첫 번째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활기차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해외 지수 미국 경기지표 상당히 좀 좋아요. 경기지표가 보면 PMI나 ISM 제조업지표, 실업률, 그 다음에 소비, 소득, 그리고 어제 발표됐던 소비지출, 소비지출이 전월비 0.3% 정도 상승을 좀 했고, 트럼프가 어제 세제 계획안 관련된 부분들 코멘트를 하기는 했지만 별다른 내용은 없었어요. 기존 내용을 약간 전체적인 윤곽 정도만 다시 잡는 그 정도 했는데 재무장관 문우신의 발표가 세제개혁안 세부안이 마련이 되어 있고 현재 회람 중이고 이번 달 말 정도 그리고 이제 법인세율을 지금 한 30% 중반인데 이걸 한 10% 물론 이건 확정된 건 아니고 얼마든지 변동사항을 줄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달러와 약세가 91 정도에서 하락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죠. 그래서 일단 미국 정부에서 원하는 것은 기조 자체가 달러 약세 추세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달러 약세 부분들의 이제까지는 달러 약세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좀 되어 왔었죠. 그래서 여기서 달러가 너무 급격한 강세로 간다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박스권 파동 옆으로 좀 횡보하는 파동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진입이 됐다라는 코멘트 좀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9월 달에 있을 변동성에 대한 단기 해추 정도예요. 여러분들한테 유로화가 꺾이는지 달러가 강세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긴 추세보다는 이번 달에 있을 해지 정도의 어떤 차원 정도로 코멘트를 좀 드리니까 참고를 하시고, 어제 문호신 재무장관의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나스닥이 0.9% 정도, 그 다음에 다우가 0.2%, S&P가 0.5% 정도 상승을 하면서 기대감 부분들에 따라서 받는 부분들 나오고, 어제 우스갯소리로 허리케인 합의 영향들 했죠. 근데 허리케인 인해서 정부 지출이 이제 증가되고 이걸로 인해서 셧다운이 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제 해외 언론 쪽에서 그에 대한 논평 부분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재해가 있는데 정부 셧다운 한다 하면 공화당 내년에 중간선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번 달에 있을 이 합의 영향으로 인해서 좀 불확실성 부분들의 강도 자체가 조금씩은 좀 줄어들지 않았냐 라는 좀 코멘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업종 분별에서 예민하게 탄력적으로 지금 반응하는 것은 어제 아침에도 코멘트를 좀 드렸지만 정유업종이라든지 유가 쪽이 가솔린 가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최근에 유가가 45달러 45까지 하락분이 나왔는데 어제는 너무 급락에 따라서 반발 매수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와서 47,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요 부분에서 정유 공장이 일시적으로 가동 부분들이 중단이 되다 보니까 그 수요가 잠시 줄어드는 거지 전체적인 수요가 줄어든다는 아니죠. 그건 일시적인 거니까. 미국과 중국의 경기 지표 부분들이 우상향이 되면서 향후 수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솔린 가격이 이제 정유 공장에서 정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화학 제품도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가솔린 수요 부분들이 일단 스탑이 되다 보니까 장중에 한 10% 정도 급등이 나왔어요. 물론 장중에 잠깐 10% 정도 급등이 나왔지만 미국의 정유 시설이 거의 지금 25% 정도 4분의 1이 이게 셧다운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가솔린 가격 일시적인 반등에 따라서 유가도 단기적으로는 정유 공장에 대한 수요 부분들 하락이 나왔지만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45에서 55
이 정도 바운드리에서 계속 저기 40에서 55 사이 움직일 거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 가격선에서 계속 박스권 파동 부분들이 유지가 좀 되고 있다라는 코멘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시면 어제 아침 브리핑 부분에서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렸어요. 바이오 업종, 특히 기술주들의 반등 부분하고 바이오 업종의 반등 부분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코멘트 드렸는데, 미국에서 어제 미국의 최초 유전자 치료제 그 FTA 승인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정가가 47만 달러랍니다. 가격이 좀 비싸요. 비싼데 이걸로 인해서 이제까지 보면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 이 단가 인하에 대한 어떤 압박 부분들을 좀 받았는데, 이렇게 고가 제품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뭡니까 서로 상충되는 효과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바이오 관련된 부분들, 어제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코스닥은 기본 자체가 뭐 제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헬스케어 쪽의 비중이 상당히 좀 큽니다. 헬스케어 쪽의 비중 부분들이 좀 헬스케어라든지 바이오 쪽에 비중 부분들이 있고, 어제 보시면 신라제이라든지 제넥신이라든지 이렇게 코스닥 바이오 종목군들의 움직임 예의주시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 좀 드렸어요. 어디면 이것은 정부 정책 관련된 부분하고도 살짝 연관성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글로벌 전체적으로 바이오라든지 기술주들의 또 저가 매수 부분들이 상당히 좀 나오고 있다. 그 바탕 부분들은 아무래도 뭡니까 경기 지표의 우상향 부분하고 이 유동성의 축소 부분들이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번 달에 FOMC 회의가 있는데 금리 인상, 제가 보는 관점에서 현재 시점에서는 금리 인상 나오기가 좀 힘들어요. 그쵸? 지금 뭐 허리케인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도 허리케인이라든지 그다음 주체 한도라든지 세제 개혁안 때문에 좀 시끌시끌한데, 현재 시점에서 금리 인상을 서두를 필요도 없고, 왜냐면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급하게 올라오지 않는데, 금리 인상을 3번을 계획을 해놨다 해서 작년에도 3번 정도 계획을 했었나요? 근데 결국은 한 번밖에 못했죠. 그런 것처럼 이번 달에 이런 분위기가 되면 금리 인상을 진행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주위에 환경 자체가 그렇게 좀 되고 있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유동성이 급격하게 축소가 되는 게 아니라 금리 인상이 서둘러지는 게 아니라 조금 뭡니까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연장이 되는 느낌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위기가 되면 기술주들의 반등이라든지 나스닥의 반등 부분이 이걸로 인해서 최근에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이제 보실 부분은 어제 V30이 이제 출시가 좀 됐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IFA가 시작이 되고, 장중에 한국의 뭐 8월 수출입, 그 다음에 무역수지, 조금 예상치는 지금 수출입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축소가 되고 수입이 조금 늘어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무역수지도 좀 줄어들 걸로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장중에 어제 중국 제조 PMI 지수가 0.6% 정도 상승이 나왔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렸죠. 그거에 이어서 이제 차이신 PMI, 제조 PMI는 해외 지수가 잘 믿질 않아요. 정부에서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뭘까요? 수치를 믿질 않은데, 차이신 PMI는 외국에서 좀 신뢰도를 좀 주고 있는 지표예요. 그래서 만약에 차이신 PMI가 또 전월 대비 또 큰 폭의 상승 부분들, 어제 제조업 PMI처럼 상승 부분이 나온다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최근에 홍콩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해종합지수 반등 여러 번 코멘트를 좀 드렸는데,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는구나. 지금 어떻게 보면 PMI 지표라든지 이런 게 좋게 나오는 게, 최근 상해종합지수의 상승 부분들의 기본 베이스 부분들은 실적이죠. 실적이기 때문에 차이신 PMI도 긍정적인 요건을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제 우리 종합지수가 상당히 좀 변동폭이 좀 컸었죠. 변동폭이 컸는데, 어제 일본하고 미군 공군이 한반도에서 폭격, 그걸로 인해서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강화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선물 매도의 어떤 한계치라고 본다고 하면 25,000계약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거의 풀로 찼어요. 그래서 풀로 찼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뭡니까 다다음 주죠. 5월 둘째 주에 있을 선물옵션 공시 만기 때 이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보니까 한쪽으로 몰았다가 이렇게 진행 부분들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어제는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이 일부 어떤 투심에 반영이 됐다라는 코멘트 드리고, 9월 9일까지는 이런 내용이
우리나라 외국인들의 선물 가지고 한쪽으로 방향성 드라이브에 유용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다행스럽게 어제 러시아 쪽에서 그 국제금융 부분들은 해외 시장 부분에 큰 영향 부분도 주지 않는 걸로 일단 체크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 라는 얘기 좀 드리고,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 특히 기아차 어제 통상기금 부분들이 이제 불확실성이 물론 추가적으로 또 나중에 항소라도 이런 부분을 진행하겠지만 이제부터 하반기에 이제 신차 효과 부분들의 어떤 반응을 되는지, 제네시스 G70인가요? 오늘 그 신차 부분들이 좀 나오고, 네이버 AI 플랫폼이죠. 스피커 클로바.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여러분들 클로바라는 음성인식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플을 깔게 되면 예를 들어 제가 자주 쓰는 것 중에 하나가 1시간 뒤에 깨워줘 알람 부분도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실행이 되고, 아니면 예를 들자면 음성으로 서울 종로 맛집, 예전에는 이제 타이핑으로 했는데 이렇게 음성으로 하면 이게 바로 인식해서 거기 맛집의 리스트를 딱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가 금융 쪽과 좀 제휴 부분들을 하는데, 어제 이거 얘기 좀 드리려다가 좀 체크를 못했는데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AI 동맹을 나섰어요. 그래서 이건 오후장 정도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휴원스가 1000억 정도 규모 수출, 지금 그 코스닥 쪽에 헬스케어라든지 바이오 쪽 관련된 내용 부분들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휴원스 휴젤도 관련된 게 있었는데, 보시면 휴젤과 잠깐만요. 메디톡스와 휴젤, 보톡스 경쟁하면서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어요. 영업이익 한 1000억 정도. 그래서 매출 부분들 잘 올리고 있다라는 얘기 드리고, 도시바 매각이 원점 됐다라는 코멘트 좀 드렸고, 중국의 원구라는 회사가 6세대 OLED 공장 건설 부분들 라인 추가적으로 2개 정도 진행이 될 것 같고, 어제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 폴리실리콘 가격의 소폭 반등들이 나오다 보니까 향후 업황 부분들, 그리고 OCI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 태양광 발전소 지금 매각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매각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면 3분기 실적까지도 영향권을 좀 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오늘 시장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어제 선물 매도 부분들이 과했기 때문에 여기서 환매수가 좀 들어오는지, 그리고 나스닥이라든지 해외 지수 부분들이 반등이 나왔고, 장중에 중국 샤이시 PMI 지표에 따라서 어제 낙폭에 따라서 기술적 반등들이 나올 예상 부분들인데, 여기에 이제 선물 방향에 따라서 그 강도 자체가 결정이 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 9월 첫 번째 9월 1일 이슈면의 주식 뉴스 공장 아침 브리핑 부분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9월달 첫 번째 하루이니까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장중이라든지 추후에 또 추가 내용 부분들이 있으면 그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